로마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로마는 앞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그 동네에서 늦은 시기에 별것도 아닌 걸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트루리아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고 나서 여러 정체들, 그리고 12표법, 청동판에 의해 쓰였다고 하는, 지금 이제 복원된 거죠. 그게 전쟁 때다. 오늘 얘기가 그 저번 얘기가 제가 밤을 새고 나서 조금 주절주절이 많았는데 오늘 얘기는 좀 재미있을 겁니다. 왜냐, 로마가 이제 결국 제국이 되는데, 그 제국이 되는 과정에서 서구, 오리엔트,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고, 그 다음 이제 로마의 숙적인 갈리아, 게르만족, 그 다음에 영국,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그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그쪽 동네를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영국, 미국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중국은 역시 베이징 북경이 늘 이제 지금도 중심지죠. 베이징 근처, 물론 아주 쉽게 말하면은 장안이냐 낙양이냐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 제가 베이징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황하강, 황허 이렇게 얘기하나? 중국에는 요 황하강이 있고, 그리고 회허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 양쯔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황하강이 여전히 정치적 중심지고, 양쯔강 근처가 샹하이 그 트위스트 추는 곳이 경제의 중심지죠. 근데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너무나 다른 문명, 계속 그 중심을 지켰던 중국의 문명하고 시기적으로도 묘하게 겹치고, 규모도 다르고 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나 아니면은 가장 골머리 앓던 부분이나 다 좀 겹쳐요. 집에도 벗어나고 이제 그리스, 로마, 이 로마에서는 조금 셌단 말이야 이제. 근데 로마에서 조금 센 거지, 중국의 진시황은 9년제를 했잖아 그때 당시에. 물론 그거보다는 이제 로마 그 시기보다는 한 200~300년 후죠. 후지만은 로마가 한참 그러고 있을 때는 이제 그 전국 시대죠. 춘추 전국 중에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 힘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그 동네도 사실 힘들어. 그래서 그 동네에서 뭘 하느냐, 라틴 동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왜냐면 여러모로 그래도 다른 동네보단 나았으니까. 아니 로마가 기원전 8세기에 늑대젖 먹고 막 이런 신화의 시기인데, 그 근처 옆 동네도, 근데도 가장 빠른 문명이고 역사에 결국은 남은 문명인데, 그 옆 동네들은 뭐 오죽했겠어. 그러니까 그 옆 동네들은 뭐 아예 예전역에 그 로마 수준 이하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라틴 동맹으로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라틴 동맹의 맹주 비슷하게 되면서 연맹체죠. 연맹체. 마가 우가 저가 뭐 이런 저기 하는 것처럼
연맹체야. 근데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특히 우리의 이상, 서구 사회의 교과서상 이상인 공화정 같은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되는데, 기원전 5세기까지만 해도 그 정도 수준 어떻게 맞아 떨어진 거야. 제가 저번 시간에 좀 피곤해서 좀 주절주절도 있었지만은 그 내용을 조금 다각도에서 보기 위해서 이제 주절주절 계속 얘기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때가 잘 맞아 떨어져서 그런 정체도 있었고, 늘 고향으로 생각하는 서구인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공화정 이런 거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우리나라는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공화정을 해보려는 시도조차도 길지가 않아요. 왕조 국가였기 때문에. 신간회가 지금 제 기억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런 단체로서 이제 결성된, 교과서에 나오나 모르겠네. 근데 거기가 이제 그 만주 쪽 간도지방 이런 데에서 독립운동 많이 했던 곳이죠. 나중에 거기에서 일본이 줄줄이 그냥 연행시키고, 내가 이 부분은 지금 도서관을 또 책 있는 도서관을 가는 길인데, 배고인 사건인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런 공화정이었는데 실체는 뭐냐? 라틴 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요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의 식민지, 이탈리아는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곳이 있기 때문에 식민지가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그리스물을 먹은 거야. 라틴 라틴 동맹인데, 사실 헬라의 뛰어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별게 아니지. 그리고 또 하나, 갈리아,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서유럽. 갈리아는 싸움을 잘해. 싸움을 잘해. 거기는 역사의 훗날 이제 주 무대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쪽으로 힘이 이동을 하고, 뭐 지금 현재 그 좀 서유럽이랑 나머지 동유럽, 남유럽이랑 좀 다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갈리아가 오랑캐예요. 오랑캐. 기원전 4세기가 되니까는 오랑캐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쳐들어왔거든. 로마라기보다 이태리 쪽으로, 이탈리아 쪽으로 간헐적으로 약탈을, 흉노족이랑 똑같아요. 흉노족이랑 간헐적으로 늘 와. 그래서 중국은 고대부터 아주 근현대까지도 이 비적대, 늘 때 되면 쳐들어오는 놈들, 역사상 계속 반복이야. 계속.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그래도 간도에서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쪽에 무장 집단들이 늘 그쪽에 있어 왔어.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돼서, 뭐 김자진 장군이라든지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다 그쪽에서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무장 단체야 그냥. 물론 이제 독립을 위해서 이제 하신 분들이고, 나중에 이제 그 각 두 분,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현대사는 너무 복잡해. 우리나라 현대사는. 왜냐면 이념 때문에 명함이 엇갈리고,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 양반 그냥
그 바라고 이 아주 명사수에 이제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념에 막 이렇게 젖어서 막 막시스트 이런 그런 분으로 뭐 보기 되게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명함이 갈리죠. 어쨌든 거기가 거기에요. 김일성이가 활동했던 데도 다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리아 지방도 바로 이제 거기 강은 뭐 무슨 강이지? 이탈리아 이제 북부에 있는 강. 그러니까 황하가 이렇게 여기 이제 동양지도로 바꿉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베이징도 있고 바로 위로는 이제 늘 비적대들이 득실되던 곳이야. 근데 이탈리아도 요 강 이름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 강 위쪽으로 갈리아가 늘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기원전 4세기 때는 동맹을 했잖아. 라틴 동맹. 내가 그 말해줬냐? 라틴 동맹을 하니까는 전격적으로 그 근처를 약탈한 게 아니라 로마로 침공을 해요. 로마로 기원전 4세기에. 그리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요. 로마가 그 동네에서 라틴에서는 잘 싸우지. 근데 갈리아랑 싸우니까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쑥대밭이 되고 나서 그때 12표법도 그것도 다 훼손되는 거야. 갈리아 애들이 뭘 알겠어. 12표법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흉노나 비슷한 그 어떤 문화 또 생활 양식 나름대로 그게 있었겠지만은 이 문자 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꼴같이 않게 이렇게 딱 하는 거 보기 싫고 하단 말이지. 되게 그래, 되게. 북방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되게 그래. 이제 북위 시절에 효문제 이런 그 분들이 한화 정책을 썼던 좀 독특한 분이고, 나머지 이제 북쪽은 북방에서 내려와서 왕조를 세워도 늘 이중 체계를 배웠죠. 역사 시간에 이중 체계를 써요. 위쪽은 자기 나름대로, 밑에 쪽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한인들을 우리나라 한인 말고 한나라 한인들, 한족 한인들을 포섭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갈리아가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배상금 먹고 가. 배상금으로. 그러니까 정복을 안 해요. 참,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이 동맹 맺을 때도 다 조약을 맺습니다. 거기는 이제 조약이나 계약이나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그 전통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메소포타미아부터. 근데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계약 관계가 되는 거야, 서로. 근데 망했잖아. 망하고 나니까는 나나 별것도 아닌데 하고 나머지들이 또 동맹을 맺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한 판 싸워. 또 한 판 싸우는데 어떻게 됐을까? 라틴 동맹은 로마하고는 잽이 안 돼. 그 동네에선 로마가 동네 짱은 확실한 거야. 그래서 일단 깨져.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 이탈리아 쪽이 어디 식민지였다고? 식민지라고 하는 게 이제 문화적 영향권을 받은 거, 오히려 더 일찍 자연 철학이 발달하고 그리스보다도 바로 그리스 영향권이 있으니까
그리스를 끌어들여요. 그리스를. 다 망한 그리스에 또 다 뭐 여러 폴리스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끌어들여. 그때 바로 코끼리를 로마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야. 얼마나 놀랐을까. 그 거대한 어우 보고 놀랐을 텐데. 근데 이겨. 어떻게 이기느냐. 이제 중장보병의 최첨단, 국방력의 최첨단은 이미 도리아에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미 올라온 상태거든. 로마의 밀집 보병, 그 제가 전에 말했던 그 영화, 내 이름을 막시무스 나오는 거, 거기 글래디에이터인가? 거기에 밀집 보병이 이제 막 전차도 상대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전술 전략만 있으면은 이겨. 근데 오히려 코끼리가 밀집보병을 보고, 밀집보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딱 창이랑 방패로 싹 하면 딱 벽이 쳐지잖아. 그걸 보고 코끼리가 놀란 거야. 놀라가지고 지네 진영에서 막 난동을 부린 거야. 로마 사람들도 막 심장이 막 그냥 두근두근 그랬을 텐데 결국은 이겼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 로마가 기원전 5 그리고 4 세기 정도까지를 본 건데, 갈리아는 늘 문제거리입니다. 갈리아는 흉노에 해당해, 동양에서. 그리고 기원전 1세기가 되면은 바로 갈리아를 한 영웅이, 걔네들에게는 영웅이죠, 정복을 하죠.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카이사르가, 시저가 정복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고만고만한 데에서 굉장히 힘들게 버틴 게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근데 로마에서 오리엔트에서도 그리스에서도 각각 굉장히 뛰어났던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깊이 들어왔죠. 근데 로마에서도 제가 이제 계약 얘기를 했는데, 결국 실용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배우잖아. 문화는 그리스, 실용은 로마,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실용 이렇게 하면은 감이 잘 안 와. 실용에 해당되는 여러 예시들이 이제 교과서나 교양서에 나오지만은, 근데 그런 거보다 어떤 실물적인 실용성, 길랜거 이런 거지. 그런 것 이면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깔려있는 계약, 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용적이었다는 거야. 서구 사회의 또 다른 근간. 그래서 그레코 로망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가 좀만 더 나가면은, 그러면은 4세기, 3세기, 2세기, 1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처지였던 규모는 다르지만, 규모는 엄청나게 크지만은, 왜냐면 진나라가 한번 통일을 했잖아. 근데 진나라는 까놓고 말해서 서북쪽 계통이잖아요. 진나라가 가장 서북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원래 잘 싸우는 북방 라인 그쪽이랑 가까운 애들이야. 유목 쪽이랑 가까운 애들. 그리고 한족이 이제 한족이라고 그 얘기하는 다른 왕조들도 사실 당나라나 이런 데들을 보면은 북방계거든요, 사실. 북방계가 유씨 성을 막 하사를 막 받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 이제 왕건 때 왕시성을 막 하사하듯이 하사를 많이 받아요. 근데 기원전 3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흉노는 너무 세지. 흉노. 이제
북방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번에는 다시 중국. 황하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미간 쪽에서 한번 위로 이렇게 올라가. 그럼 이 지방이 오도로스 지방이야. 이 오도로스 지방이 늘 북방계가 이제 약탈해 가고 이러는 그쪽 영향이 좀 있는. 그러니까 늘 문제야. 이 오도로스 지방을 어떻게 좀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잘 안 돼. 진시황이 막 만리장성도 쌓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거 다 이제 그 연결을 한 거죠. 원래 있었던 것들을. 근데 그래도 대공사지. 엄청난 길이에 그걸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보강되고 하는데 요 동네가 아니라 요 바로 옆 동네. 여기가 오도로스 지방이고 여기가 이제 평성이에요. 평성. 인강 그 석불이 있는 큰 그 석불 있죠? 그러니까 훗날에 그게 이제 들어오는 그 거긴데 그 평성에서 한나라 초대 왕이 초대 황제가 누구예요? 한고조 유방이죠. 유방이 잡혀요. 포로가 될 그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갈리아랑 똑같아. 지배를 해버리는 게, 정복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배상금 받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지? 한참명군에서는 그걸 공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납 관계가 되는 거야. 공납 관계가 되면서 이제 뭐 공주도 보내고 그리고 막대한 세패를 그 하는 거야. 중국 역사에서는 센 애들한테 늘 그렇게 해왔어요. 마치 중국이 늘 다 조공만 받은 것 같지만은 센 북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한테는 바쳐오기도 해온 역사야. 근데 그게 기원전 3세기야. 기원전 4세기 로마와 갈리아의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야. 그리고 시저가 나와서 기원전 1세기에 거기를 이제 완전히 평정을 해버리듯이 한 고조 때만 해도 이제 군현제에서 물러서서 군국제, 그러니까 봉건성을 인정해주는. 왜? 힘이 안 되니까. 흉노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고초를 치르고 돈으로 풀려나고 공주 바치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좀 더 빨라. 기원전 2세기에 쫙 몰아내버리지. 드디어 수건이었던 흉노를 몰아내버리지. 누가?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한무제가 흉노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장동건. 그때 고등학교 때 장동건이 이제 막 인기가 많았어요. 막 이제 반짝반짝하게 나올 때, 우리들의 천국인가? 김찬우랑 같이 나올 때 장건을 장동건으로 외웠는데 장건을 서역지방으로 이제 보내고. 근데 그건 이제 서쪽이랑 그 동맹 맺으려고 한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또 흉노한테 막 잡혔다가 뭐 어쩌다가 복잡한 일이 있지만은 한무제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그게 동양이랑 서양이랑 역사가 이제 최소한 빠미르 구원 뭐 그 위쪽 길로 이제 이렇게 이동한 초원길이라고 하는 그쪽을 주로 이동했지만은 거기를 넘어서는 쪽까지 서진을 해버리지. 북방 민족이. 그게 이제 흉노, 훈족, 무시무시한 서양의 그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전설로 남아있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돼서 조금씩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보다 수천 년 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때는 이제 동쪽으로 많이는 못 건너왔지만은 그때 이미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고대에는 그렇게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한 2000년 전에서 앞뒤 이때는 실제로 이제 북방계 이
한자 문명권에서 가까운 쪽 이쪽에서 쭉쭉 나가고 그 다음 이제 또 돌궐 나가고 거기도 다 서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앙아시아 쪽은 그쪽 구애들이에요. 다 북방계 동양 한자 문명권 바로 위쪽에 있었던 그쪽 구애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와 한나라가 규모는 다르지만은 굉장히 비슷한 일을 겪었다. 바로 갈리아와 흉노에게 무릎을 한번 꿇고 그리고 이제 권토 중내에서 시저와 한무제가 이제 막 발라버리는 거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도 재미없다. 다음번에 더 재밌게.